서울의 심장부 화려한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는 그랜드 신라 호텔의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상류층이 모두 모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호화로웠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값비싼 보석과 실크 드레스에 반사되어 눈부신 광채를 뿜어냈고,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달콤한 향기와 명품 향수가 뒤섞여 아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곳은 국내 최대 패션 기업인 아우라 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VVIP 파티 현장이었다. 성공과 부, 그리고 명예가 한데 어우러진 이 공간에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다. 윤서아도 그 그림자 중 하나였다. 그녀는 굳게 닫힌 표정 뒤에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손에 든 은쟁반만큼이나 차가운 무표정으로 손님들 사이를 오갔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녀는 이런 파티의 초대객이 될 꿈을 꾸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가장 촉망받는 유망주였던 그녀의 미래는 누구보다 밝게 빛나는 듯했다. 하지만 한순간의 스캔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표절이라는 주홍글씨는 그녀의 이름 위에 깊게 새겨졌고 꿈과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그 후로 그녀의 삶은 끝없는 추락의 연속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병든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차가운 현실뿐이었다. 그녀는 쟁반 위에 빈잔을 채우는 기계적인 동작을 반복하며 이곳의 화려함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저 하룻밤의 일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때 익숙하면서도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윤서아 아니니? 목소리의 주인은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잘나가는 디자이너가 된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노골적인 조롱이 담긴 눈빛으로 서아의 유니폼을 훑어보았다. 주변의 이목이 순식간에 집중되었고 서아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 단 수치심을 느꼈다.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하긴 표절 디자이너를 써줄 회사는 없을 테니. 그래도 넌 재주가 좋잖아. 남의 걸 자기 것처럼 만드는 재주 말이야. 수진의 아기에 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아의 가슴에 박혔다. 서아는 손에 든 쟁반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스스로의 비참함만 증명하는 꼴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조용히 그 자리를 피했다. 등 뒤로 쏟아지는 비웃음 소리가 이명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연회장의 한쪽 구석 어두운 테라스에서 강지훈은 이 모든 광경을 무심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냉철한 카리스마로 업계를 장악한 그는 파티의 주인공이었지만 시끄러운 사교 활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멀리서 연회장 전체를 관망하며 사람들의 위선적인 웃음과 가식적인 대화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방금 전 소동의 중심에 있던 한 여직원에게 머물렀다.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녀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그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잠시 후 연회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축사를 위해 무대에 오르기로 한 아우라 그룹의 뮤즈 톱바유 한유라의 드레스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녀가 입고 있던 고가의 오트쿠티르 드레스의 어깨 부분이 갑자기 찢어지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가 달려들어 그녀를 감쌌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떻게 해 곧 무대에 올라가야 하는데. 대기실로 빨리 모셔.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벌어진 돌발 상황에 모두가 안절부절 못했다. 이 모든 소란은 파티를 주최한 아우라 그룹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흠집을 남길 수도 있었다. 바로 그때 그 혼란의 중심을 뚫고
윤서아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반지꼬리가 들려 있었다. 디자이너의 꿈을 접은 후에도 버리지 못한 유일한 습관이었다. 그녀는 당황한 매니저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잠깐이면 됩니다. 대기실까지 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매니저와 한유라의 시선이 동시에 향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서하는 드레스와 같은 세계실을 꺼내어 능숙한 손놀림으로 찢어진 부분을 꿰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마법을 부리듯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복잡한 드레스의 구조와 원단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솜씨였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드레스는 언제 찢어졌냐는 듯이 감쪽같이 복원되었다.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라 드레스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임시수선이었다. 한유라와 그녀의 매니저는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정말 대단하네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한유라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서아는 그저 옅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리고는 다시 그림자처럼 인파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강지훈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녀의 뛰어난 실력, 그리고 칭찬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녀의 겸손함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윤서아. 5년 전 대한민국 디자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표절 스캔들의 주인공. 천재적인 재능으로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비운의 디자이너. 강지훈은 그녀의 스캔들에 대해 자세히는 몰랐지만 방금 자신이 본 그녀의 모습은 세상에 알려진 표절 디자이너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위선과 가식이 판치는 이 연회장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모습을 목격했다. 파티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윤서아, 5년 전 표절 사건 포함해서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지시를 마친 그는 다시 한번 서아가 사라진 쪽을 응시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 전에 없던 강렬한 호기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아우라 그룹의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울의 풍경이 보였지만 사무실 내부는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고요했다. 강지훈은 거대한 원목 책상에 앉아 밤사이 비서가 준비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의 제목은 윤서아. 그 아래에는 그녀의 삶이 건조한 활자로 요약되어 있었다. 화려했던 학창시절의 수상 경력 유망주로 주목받던 기록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5년 전의 표절 사건. 사건 이후 디자인 업계에서 자취를 감춘 그녀의 행적과 현재 병든 아버지를 간병하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비참한 현실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강지훈의 시선은 표절 사건의 세부 사항이 담긴 페이지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보고서는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은 행간에 숨겨진 의문점들을 놓치지 않았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그녀가 대한민국 신인 디자이너 대전의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직후였다. 최초 고발자는 당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이수진. 그리고 학교 측은 충분한 조사 없이 여론에 휩쓸려 이례적으로 빠른 징계를 내렸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느껴졌다.
그의 수많은 비즈니스 경험은 이것이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미래를 파괴하기 위한 조직적인 음모에 가깝다는 것을 직감하게 했다. 그는 어젯밤 연회장에서 본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던 태도,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하던 전문가의 손길. 보고서 속에 천재 유망주라는 기록과 어젯밤의 그녀는 완벽하게 일치했지만 파렴치한 표절범이라는 오명과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인사팀장 디자인 1팀장,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의 지시는 언제나처럼 단호하고 간결했다. 잠시 후 긴장한 표정의 두 사람이 그의 앞에 섰다. 강지훈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디자인 1팀에 임시직 주니어 디자이너 자리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윤수아 씨를 채용합니다. 오늘부로. 두 팀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디자인 팀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윤수아라면 5년 전 표절 사건으로 업계에서 퇴출당한 그 디자이너 말씀이십니까? 저희 아우라 그룹의 이미지에. 강지훈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응시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 팀장은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이미지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본 가능성을 믿는 거지 떠도는 소문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채용은 내 결정이고 더 이상의 이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즉시 처리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왔다. 강지훈은 다시 통유리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결정이 회사 내부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탁한 물속에 가라앉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신의 안목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서안은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밤새 눅눅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옆방에서 곤히 잠든 아버지의 기색을 살폈다. 여튼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식탁 위에는 어김없이 병원비 독촉장과 각종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애써 외면하며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다. 어젯밤의 굴욕적인 기억이 다시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방 한쪽에 먼지가 쌓인 채 놓여있는 낡은 스케치북이 눈에 들어왔다. 한때는 그녀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들춰볼 용기조차 나지 않는 꿈의 무덤이었다. 그녀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낡은 가방을 챙기던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무심코 받은 전화 너머로 믿을 수 없는 말이 들려왔다. 안녕하십니까? 아우라 그룹 인사팀입니다. 윤수아 씨 되십니까? 서하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우라 그룹이라니. 혹시 어젯밤 일에 대한 클레임 전화인가 싶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저희 아우라 그룹 디자인 1팀 주니어 디자이너직에 윤수아 씨를 채용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서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멎어버린 듯 했다. 장난 전화이거나 혹은 잔인한 동정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왜 저를...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회장님께서 서아 씨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라는 사무적인 답변만을 반복했다. 회장님. 강지훈, 어젯밤 멀리서 얼핏 보았던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에 그 남자가 떠올랐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그녀를 덮쳤다.
다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설렘은 아주 잠시였다. 곧이어 사람들의 수군거림, 경멸의 눈초리, 제2의 이수진이 만들어낼 또 다른 함정들이 눈앞에 그려졌다. 5년 전의 끔찍한 트라우마가 온몸을 올가매는 듯했다. 다시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거절의 말을 꺼내려던 순간 시선이 다시 식탁 위에 병원비 독촉장에 닿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무너지면 아버지도 함께 무너진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어쩌면 이것은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씻어내고 빼앗긴 꿈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수많은 감정이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마침내 그녀는 모든 두려움을 억누르고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아우라 그룹 디자인 부서는 발칵 뒤집혔다. 표절 디자이너 윤서아의 이름은 그들에게 악몽과도 같았다. 모두가 회장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했고 그 소식은 즉시 경쟁사 부사장이자 강지훈의 오랜 지인인 최유라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전화를 받은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강지훈,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정말 재미있어지겠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 디자인 1팀 사무실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윤서아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벽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다. 미래적인 감각의 인테리어와 최신 장비로 가득한 세련된 공간이었지만 그곳을 채운 공기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그녀의 등장을 신호탄으로 삼은 듯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십 개의 날카로운 시선이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노골적인 적의를 담아 그녀에게로 향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아는 척을 하거나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동물원에 갇힌 희귀 동물이 된 듯한 기분으로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팀장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가장 구석 복사기와 서류 파쇄기 옆에 있는 낡은 책상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곳은 누가 봐도 임시로 마련된 이방인을 위한 자리였다. 팀의 선임 디자이너인 이민주는 대놓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야망이 컸지만 서아가 가진 천부적인 재능은 갖지 못한 인물이었다. 그 때문에 과거 학창시절부터 서아에게 깊은 질투와 열등감을 품고 있었다. 팀장님, 정말 저런 사람을 우리 팀에 들여야 합니까? 표절 전과가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 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팀원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강지훈 회장의 지시였음을 작게 읊조릴 뿐이었다. 이민주는 서아에게 다가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환영해 윤서아 씨.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물론 여기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말은 환영이 아니라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날부터 서아를 향한 조직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이민주는 그녀에게 업무 적응이라는 명목에 온갖 잡무를 떠넘겼다. 수년간 쌓인 원단 샘플을 정리하는 일부터 먼지 쌓인 과거의 디자인 자료를 스캔하고 파일로 만드는 작업까지 디자이너의 창의성과는 거리가 먼 고되고 시간만 낭비하는 일들이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철저히 없는 사람 취급했다. 점심시간에는 아무도 그녀와 함께 식사하려 하지 않았고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물어도 못 들은 척하거나 퉁명스럽게 대답하기 일쑤였다. 서아는 거대한 유리성에 갇힌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오히려 그녀는 잡무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내려 애썼다. 과거의 원단 샘플들을 정리하며 아우라 그룹의 디자인 변천사를 익혔고 옛 자료들을 통해 브랜드의 철학을 파고들었다.
서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완벽하게 잡무를 처리하자 이민주는 더욱 악랄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요구사항이 서로 충돌하고 예산과 기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가짜 프로젝트 기획안을 그녀에게 던져주었다. 누가 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과제였다. 그는 서아가 쩔쩔매며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거나 불가능한 업무에 항의하며 문제를 일으키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서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또다시 벗어났다. 그녀는 기획안의 모순점을 불평하는 대신 그것을 새로운 도전 과제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홀로 고민을 거듭했다. 상충하는 요구 사항들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냈고 제한된 예산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켰다. 마감일 아침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결과물을 이민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모든 상황을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비서의 보고와 사무실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디자인팀의 분위기와 서아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이민준의 유치한 괴롭힘과 서아의 의연한 대처를 모두 알고 있었다. 특히 서아가 불가능해 보였던 과제를 해결해낸 결과물을 보았을 때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직접 개입하여 이민준을 징계하는 대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며칠 후 열린 전체 디자인팀 회의에서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민준에게 물었다. 이 팀장 얼마 전 윤서아 씨가 제출했다는 컨셉 시안을 봤네. 특히 소재 활용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더군. 팀원들과도 공유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어. 회장의 갑작스러운 칭찬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서에게로 향했다. 이민주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팀장은 당황하며 서아의 결과물을 회의 자료로 띄웠다. 이민주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아의 능력을 회장에게 증명해주는 꼴이 되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최율에게 알렸다. 최율아는 강지훈이 생각보다 더 깊이 서아에게 관여하고 있음을 깨닫고 위기감을 느꼈다. 그녀는 내부의 괴롭힘만으로는 서아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외부에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언론계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5년 전의 표절 스캔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표절 디자이너 아우라 그룹의 특혜 입사, 강지훈 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인사업계의 논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과 악의적인 루머들이 익명의 커뮤니티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녀의 목표는 서아를 아우라 그룹의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골칫덩거리로 만들어 강지훈이 스스로 그녀를 내치게 만드는 것이었다. 다시 시작된 온라인상의 마녀 사냥은 서아의 숨통을 조여왔다. 사무실의 냉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쏟아지는 익명의 비난이었다. 끔찍했던 과거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정말 옳았던 것인지 수없이 되물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그림자 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과 회의실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언급해주던 강지훈의 무심한 듯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였지만 그 불씨가 그녀를 완전히 꺼져버리지 않게 붙잡아 주었다. 한편 강지훈은 최유라가 꾸민 언론 플레이를 즉시 간파했다. 그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이제는 조용한 관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아에게 씌워진 모든 누명을 벗겨내고 그녀의 진가를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마케팅 총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차갑고 단호한 지시는 다가올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다.
다음 시즌 메인 컬렉션의 프리런칭 프로젝트 디자인 1팀의 윤서아 씨에게 전담시켜 강지훈의 폭탄 선언은 디자인 1팀을 거대한 충격에 빠뜨렸다. 아우라 블루라벨 프로젝트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라인이었지만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며 사실상 실패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고갈되었고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의 부활이라는 중책을 팀의 누구도 아닌 표절 디자이너 윤서에게 맡기겠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박이었다. 팀원들은 회장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혹은 윤서아를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내쫓으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특히 선임 디자이너인 이민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자신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고 받아들였다. 서아는 자신에게 지워진 책임의 무게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것은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모든 의심과 비난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녀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침몰시킨 장본인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쓴 채 업계에서 영원히 재기할 수 없게 될 터였다. 팀원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다. 그들은 그녀에게 최소한의 협조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실패를 바라는 듯 중요한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며 은밀하게 그녀의 업무를 방해했다. 서아는 거대한 망망대해에 홀로 버려진 조각배의 선장이 된 심정이었다. 이민준의 방해 공작은 더욱 노골적이고 교묘해졌다. 그는 서아에게 이미 철진한 왜곡된 시장 분석 데이터를 최신 자료라며 건네주었고 마케팅팀과의 핵심적인 회의 일정을 일부러 알려주지 않아 그녀가 중요한 논의에서 배제되도록 만들었다. 심지어 그녀가 밤을 새워 만든 초기 컨셉 시안들을 다른 팀원들 앞에서 현실 감각이 없다. 아우라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라며 공개적으로 폄하하여 그녀가 정식으로 발표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 그는 서아가 이 고립감과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서아는 그의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사무실 안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녀는 책상 앞을 떠나 거리로 나갔다. 주말 내내 홍대와 강남 성수동의 거리를 걸으며 젊은이들의 실제 패션을 관찰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공식적인 데이터를 버리고 살아있는 시장의 흐름을 온몸으로 흡수한 것이다.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은 다시 생명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거리에서 얻은 영감들은 아우라 그룹의 전통적인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대담하고 신선한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그것은 흉내 낼 수 없는 오직 윤서아만이 할 수 있는 진짜 디자인이었다. 마침내 강지훈에게 직접 컨셉을 보고하는 날이 되었다. 회의실에는 지훈과 서아, 그리고 그녀의 실패를 단정하고 비웃을 준비를 마친 이민준과 팀장이 함께했다. 서아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기획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표는 완벽했다.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날카로운 분석이 뒷받침되었다. 그녀가 제시한 블루라벨의 새로운 비전은 기존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것이었지만 동시에 젊은 세대의 욕망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회의 내내 무표정으로 듣고만 있던 강지훈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는 서아의 기획안 너머에서 잊고 있던 그녀의 천재성을 목격했다. 이민준이 제기하는 온갖 사소한 트집들을 그는 단 한마디로 일축했다. 됐어. 이대로 진행해. 그는 서아에게 프로젝트의 정원과 파격적인 예산을 승인했다.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서아는 매일같이 야근을 하며 디자인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몰두했다. 어느 늦은 밤 그녀는 샘플실에서 마네킹의 원단을 대보며 디자인의 세부를 다듬고 있었다.
일에 완전히 몰입한 나머지 등 뒤로 누군가 다가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퇴근하던 길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들른 강지훈이었다. 그는 스케치와 원단 더미에 둘러싸여 있는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숟가루가 묻어 엉망이 된 얼굴이었지만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짝이던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관리해야 할 직원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자신의 예술에 온전히 빠져있는 한 명의 여성으로 보았다. 그의 기척에 놀란 서아가 뒤를 돌아보다가 실수로 책상 위에 핀 상자를 엎질렀다. 수백 개의 핀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두 사람은 동시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핀을 줍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들의 손이 스쳤다. 예상치 못한 부드러운 감촉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사무실, 어색한 공기를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겁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개인적인 질문에 서아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자신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읽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복수나 증오가 아닌 자신의 디자인, 자신의 창조물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다는 그녀의 담담한 고백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차분한 표정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강인한 의지를 동시에 보았다. 그날 밤 강지훈은 자신 안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단순한 호기심과 직업적인 관심으로 시작되었던 감정이 이제는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보호 본능과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존경,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끌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그에게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윤서아라는 한 여자의 인생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건 싸움이 되어버렸다. 한편 최유라는 블루라벨 프로젝트가 예상외의 순항을 하고 있다는 것과 강지훈이 개인적으로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용했던 방법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서아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계략이 필요했다. 그녀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다. 윤서아의 블루라벨 프로젝트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자 아우라 그룹 내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경멸하고 무시하던 동료들도 그녀의 실력 앞에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시장을 꿰뚫어 보는 감각은 사내에서도 서서히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녀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 속에도 조금씩 존경의 빛이 섞여들었다. 강지훈은 그런 변화를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그가 뿌린 씨앗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싹을 틔우는 것을 확인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최유라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위기감이 독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최유라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서아가 아우라 그룹의 신데렐라로 떠오르는 것을, 그리고 강지훈의 마음이 그녀에게 향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민준을 도심의 한적한 프라이빗 바로 은밀하게 불러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처럼 그녀의 눈빛은 화려했지만 그 속은 차갑게 비어 있었다. 그녀는 이민준에게 더 이상 서아를 흔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뿌리째 뽑아버릴 계획을 설명했다. 그것은 블루라벨 같은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우라 그룹의 심장과도 같은 다음 시즌 메인 컬렉션을 이용한 훨씬 더 위험하고 파괴적인 함정이었다. 이민준은 계획의 거대함과 위험성에 겁을 먹었지만 최유라는 그의 과거 비리를 들추며 협박하는 동시에 성공 시 자신의 회사 임원직을 보장하겠다는 달콤한 제안으로 그의 숨통을 조였다. 며칠 후 아우라 그룹의 보안이 가장 삼엄한 메인 컬렉션 디자인실. 이민준은 선임 디자이너라는 직위를 이용해 최고 등급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했다. 그는 다음 시즌의 성패를 결정지을
가장 상징적인 히어로 디자인의 최종 데이터 파일을 몰래 복사했다. 그리고 며칠간의 치밀한 관찰 끝에 윤서아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렸다. 그녀가 커피를 가지러 간 단 몇 분 사이 그는 그녀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해둔 암호화된 디자인 파일을 그녀의 이메일 계정으로 유령 이메일 주소에 발송했다.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보낸 편지함의 메일을 즉시 삭제했다. 하지만 서버에는 그녀의 IP 주소와 계정에서 메일이 발송되었다는 치명적인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아우라 그룹의 컬렉션 발표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 최유라의 회사인 J 어페럴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우라 그룹의 히어로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의상이 J 어페럴의 메인 제품으로 공개되었다. 패션계는 발칵 뒤집혔다.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 유출이 아니라 한 기업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산업 스파이 사건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컬렉션 전체가 공개되기도 전에 쓰레기가 될 위기에 처했다. 언론은 아우라 그룹 내부의 정보 유출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회사의 명성과 신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아우라 그룹 본사는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긴급 이사회 소집과 동시에 내부 보안 감사팀이 총동원되었다. 그들은 유출 경로를 역추적했고 결과는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윤서아의 컴퓨터였다. 디지털 증거는 명백했다. 발송 시간과 IP 주소 계정 정보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여기에 이민준이 최근 윤서아 씨가 메인 컬렉션 데이터 주변을 의심스럽게 맴도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는 결정적인 거짓 증언을 보탰다. 5년 전의 표절 스캔들은 그녀가 상습범이라는 완벽한 증거처럼 다시 고개를 들었다. 모든 상황은 최유라가 짜놓은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서아는 이사들 앞에 불려나가 차가운 신문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듣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의 컴퓨터에서 메일이 발송된 사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어제까지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던 동료들조차 이제는 경멸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출입카드는 정지되었으며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범죄자처럼 건물 밖으로 쫓겨났다. 모든 것이 5년 전의 악몽과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다. 강지훈은 지옥과도 같은 회의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이사들과 투자자들은 당장 윤서아를 해고하고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 고발까지 해야 한다고 그를 압박했다. CEO로서 그의 이성은 명백한 증거 앞에 그녀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그의 마음은 그녀가 결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보안 요원에게 끌려 나가던 서아는 마지막으로 강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오직 자신을 믿어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강지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뇌리에 보안 기록의 한 구절이 스쳐 지나갔다. 메일이 발송된 그 3분 동안 CCTV 기록상 그녀는 복도 끝 커피 머신 앞에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결백의 증거가 되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사소한 시간의 불일치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거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했다. 다시 혼자가 된 서아는 산산조각 난 마음을 안고 자신의 작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다. 건물 앞에는 이미 악취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직장을 잃는 문제가 아니었다. 산업 스파이 혐의는 그녀를 감옥으로 보낼 수도 있었다.
세상에 완벽히 혼자 버려진 기분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기분이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불 꺼진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녀의 유죄를 증명하는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이사들은 아침까지 결단을 내리라며 빗발치듯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공식적인 라인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보안팀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공식적인 조사는 무시해. 지금부터 이 유출 사건 원점에서부터 재조사한다. 시작은 이민준과 최유라부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걸 파헤쳐. 그것은 CEO의 명령이 아닌 한 여자를 지키려는 한 남자의 전쟁 선포였다. 강지훈의 지시가 내려진 순간부터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비공식 보안팀이 신속하게 소집되었다. 그들은 전직 국가정보원 요원과 화이트 해커 출신들로 구성된 아우라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 그 존재를 아는 최정예 조직이었다. 강지훈은 그들 앞에서 공식적인 조사의 허점과 자신의 직감을 설명했다. 공식적인 증거는 모두 윤서아를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함정에 빠졌다고 확신한다. 여러분의 임무는 공식 보고서를 뒤엎는 것이다. 이민준의 그날 행적 모든 CCTV 기록,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나노 단위로 분석해. 사소한 모순점 하나라도 놓치지 마.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고 눈빛은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수사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윤서아의 공식 징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이었다. 같은 시각 윤서아는 자신의 작은 반지하 방에 스스로를 가둔 채 외부와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현관문 밖에서는 기자들이 쉴 새 없이 초인종을 눌러댔고 인터넷 세상은 그녀를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조롱으로 들끓었다. 이번 사건의 충격으로 아버지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질식할 것 같았다. 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는 내용 증명이 날아왔다.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이자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떠올려 봤지만 거대한 음모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절망이 어둠처럼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강지훈의 팀은 밤낮없이 수사에 매달렸고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을 발견했다. 이민준의 사무실 컴퓨터를 정밀 분석하던 중 사건 발생 직후 전문가 수준의 데이터 연구 삭제 프로그램이 사용된 흔적을 찾아낸 것이다. 일반적인 디자이너가 사용할 리 없는 고성능 프로그램이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동시에 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팀은 최근 그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돈의 출처는 교묘하게 세탁되어 있었지만 검은 거래의 냄새가 물씬 풍겼다. 수사망은 서서히 이민준을 향해 좁혀지고 있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그의 통화 기록에서 나왔다. 감시팀은 이민준이 대포폰을 사용해 누군가와 초조하게 통화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통신 기록을 역추적한 결과 상대방 역시 대포폰이었으며 그 전화가 사용된 기지국이 J 어페럴 본사 근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유라. 모든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이제 이민준의 배후에 최유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현재의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5년 전의 표절 사건까지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직감은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과거를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록은 사라졌고 관련자들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팀은 끈질긴 노력 끝에 당시 서아의 지도 교수였던 은퇴한 노 교수를 찾아냈다. 교수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강지훈 측의 끈질긴 설득과 양심의 가책 끝에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당시 익명의 거액 기부금을 받은 학교 이사회의 압력 때문에 조사를 서둘러 종결하고 서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죄책감 속에 보관해왔던 결정적인 증거물을 내놓았다. 그것은 표절 의혹이 제기되기 몇 달 전 서아가 자신에게 제출했던 초기 컨셉 스케치였다. 날짜가 명확히 찍힌 그 스케치는 그녀의 디자인이 고발자인 이수진의 것보다 훨씬 앞서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 마침내 수사팀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냈다. 이민준의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던 중 암호화된 음성 파일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몇 시간에 걸친 해독 작업 끝에 파일의 내용이 드러났다. 그것은 이민준과 최유라가 이번 함정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통화 녹음이었다. 증거는 완벽해. 윤서아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라는 최유라의 차가운 목소리와 약속하신 자리는 틀림없는 거죠. 라고 되묻는 이민준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바로 스모킹 건이었다. 징계위원회 당일 아침, 강지훈의 책상 위에는 모든 진실이 담긴 증거들이 놓여 있었다. 이민준의 계좌 거래 내역, 감시 사진 노 교수의 증언과 서아의 스케치, 그리고 최유라와 이민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그는 시계를 보았다. 회의 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최유라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회사 대표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여 서아가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이미 아우라 그룹 본사에 도착해 있을 터였다. 강지훈은 모든 증거를 서류 가방에 챙겨 넣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지금 단순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여자의 명예와 진실을 되찾기 위한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냉혹한 법정처럼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윤서아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은 채 딱딱하게 굳은 표정의 임원들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한쪽에는 최유라가 깊은 유감을 가장한 표정으로 앉아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고, 이민준은 핵심 증인이라는 명목에 불안한 기색을 감추며 그녀의 맞은편에 자리했다. 모든 절차는 형식에 불과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이 자리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었다. 징계위원장이 최종 판결문을 읽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 육중한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강지훈이었다. 그의 등장은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며 회의실의 시간을 멈추게 했다. 그는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서늘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위원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징계위원회는 지금부로 무효입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진실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겁니다. 모두 저를 따라오시죠. 그는 임원들과 최유라, 그리고 겁에 질린 이민준을 차례로 훑어본 뒤 마지막으로 서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나를 믿으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이끌고 건물의 메인 오디토리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원래 이번 디자인 유출 사건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강지훈은 망설임 없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먼저 이번 유출 사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5년 전의 한 사건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한 천재적인 디자인 학도의 미래가 어떻게 도둑맞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의 서아가 5년 전 그렸던 낡은 스케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어서 이수진이 표절을 주장했던 디자인이 나란히 표시되었다. 스케치에 찍힌 날짜는 서아의 디자인이 몇 달이나 앞서 있었음을 명백하게 증명했다. 강지훈은 이어서 당시 학장에게 압력을 넣었던 익명의 기부금과 졸속으로 처리된 조사의 진실을 폭로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단 몇 분 만에 5년간 서아를 올가매었던 원죄의 굴레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서아가 상습범이라는 전제가 무너지자 강지훈은 곧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비극은 5년이 지난 지금 더욱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스피커를 통해 하나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오디토리움 전체에 최유라와 이민준이 함정을 계획하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증거는 완벽해. 윤서아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라는 최유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일제히 그녀를 향해 터졌다. 이민준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강지훈은 이어서 이민준의 계좌 내역과 감시 카메라 사진, 그리고 제이 어페럴이 이번 사건을 통해 어떻게 주가 조작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까지 모든 증거를 스크린 위에 띄웠다. 모든 진실이 백일에 드러나자 기자회견장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강지훈은 손을 들어 혼란스러운 장내를 진정시켰다. 그는 단상 아래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서아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윤서아 씨,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서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손을 잡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뚫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강지훈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이전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는 따뜻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우라 그룹의 가장 큰 실수는 가장 재능 있는 디자이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큰 실수는 그런 그녀를 하마터면 영원히 잃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서아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윤서아 씨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음모의 피해자이자 모든 것을 이겨낸 생존자이며 우리 아우라 그룹의 미래입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지훈은 오직 서아만을 바라보며 그의 진심을 담아 선언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평생을 걸고 지켜낼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굳게 안았다.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쏟아지며 마치 한낮의 태양처럼 눈부신 빛의 폭풍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직원의 누명을 벗겨주는 CEO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세상 앞에서 자신의 사랑과 신의를 맹세하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고백이었다. 경멸받던 소녀 윤서아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는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장의 열기가 차에 가시지 않은 강지훈의 사무실, 바깥 세상의 소라는 두꺼운 방음벽에 막혀 희미한 소음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강지훈은 몰려드는 기자들로부터 서아를 보호하며 자신의 공간으로 이끌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 두 사람을 감쌌다. 서아는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방금 전 벌어진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다가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세상의 모든 오해와 멸시를 뚫고 마주한 첫 순간이었다. 고마워요. 서한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 합니다. 너무 늦게 알아봐서, 너무 오래 혼자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의 서한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름의 눈물을 모두 쏟아냈다. 강지훈의 선전포고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최유라와 이민준의 추락은 신속하고 완전했다. 제2어페럴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으며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두 사람은 산업 스파이 위증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즉시 구속되었다. 한때 패션계를 호령하던 최유라의 철옹성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희대의 악녀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어제까지 윤서아를 비난하던 언론은 이제 그녀를 비운해 천재 역경을 이겨낸 영웅으로 묘사하며 찬사를 쏟아냈다. 세상의 평가는 이토록 가볍고 간사한 것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진실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며칠 후 서한은 다시 아우라 그룹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를 향하던 차가운 시선은 이제 존경과 미안함이 담긴 따뜻한 인사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동료들은 이제 먼저 다가와 사과를 건넸다. 강지훈은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블루라벨 라인의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공식 임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그녀의 재능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인정이자 신뢰의 표현이었다. 디자인 회의를 주재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주눅든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확고한 비전으로 팀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과 함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TV 뉴스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눈물은 딸의 명예가 회복된 것에 대한 기쁨이자 그동안 딸이 겪었을 고통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아버지는 자신과 딸의 인생을 구원해준 강지훈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 굳게 잡으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사랑과 존경을 읽은 아버지는 두 사람의 미래를 조용히 축복해 주었다. 5년간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가장 큰 돌덩이가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윤서아가 이끈 블루라벨은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며 젊은 세대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패션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 디자이너가 되었다. 일의 성공과 함께 강지훈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두 사람은 화려한 파티나 고급 레스토랑 대신 한강변을 함께 걷거나 작은 골목의 맛집을 찾아다니는 소박한 데이트를 즐겼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보호자만이 아닌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장난을 치기도 하는 다정한 연인이었다. 그녀 역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그 앞에서 온전히 웃고 기댈 수 있는 법을 배웠다. 얼음 같던 남자는 그녀로 인해 따뜻하게 녹아내렸고 그림자 속에 살던 여자는 그로 인해 빛을 되찾았다. 어느 날 저녁 강지훈은 그녀를 처음 만났던 그랜드 신라 호텔의 연회장으로 데려갔다. 그날처럼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지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손님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아무도 없는 테라스로 나갔다. 5년 전 그가 그녀를 처음 발견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여기서 당신을 처음 봤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드레스를 수선하던 당신의 손길에서 나는 당신의 진가를 봤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 눈에는 당신이 진짜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이미지처럼 맑고
우아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이제는 CEO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당신의 곁을 평생 지키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한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1년 후 서울 패션 위크의 가장 화려한 피날레 무대, 윤서아라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그녀의 첫 번째 컬렉션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런웨이를 걷는 그녀는 자신감과 행복으로 그 누구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객석 맨 앞줄 강지훈은 세상 가장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한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쇼를 찾아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서 어둠을 볼 때 유일하게 제 안에 작은 빛을 발견해준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영광을 바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녀는 이제 세상의 멸시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그녀를 선택한 한 남자의 사랑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가장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피어난 가장 눈부신 새벽빛이 되었다.